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제로백세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시 나도? 걱정하실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바로 직장암과 치질입니다. 두 질환 모두 항문 주위 불편함이나 출혈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두 질환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올바른 대처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직장암 무엇인가요? 정의와 중요성. 먼저 직장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는데,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항문 바로 위에 위치해서 대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직장암은 바로 이 직장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대장암 전체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직장에서 발생할 만큼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요.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질환이랍니다. 직장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해요. 세밀한 증상 설명. 직장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어도 다른 흔한 질환, 특히 치질과 비슷하게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단이 곧 완치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직장암의 주요 의심 증상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혈변 또는 점액이 섞인 변은 대변 속 숨겨진 암의 단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은 직장암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암인 것은 아니지만 출혈의 양상에 따라 암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치질로 인한 출혈은 주로 선홍색의 맑은 피가 뚝뚝 떨어지거나 대변 표면에 묻어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배변 후 바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암 의심 양상. 피와 대변이 섞여 나오는 경우는 암덩어리가 직장 내에서 출혈을 일으키면 피가 대변과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대변의 겉면에 묻어나는 것을 넘어 대변 자체에 피가 뒤섞인 형태를 보입니다. 어두운 붉은색 또는 검은색 변이. 직장 내에서 피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화되면서 피의 색깔이 어둡게 변합니다. 따라서 선홍색 피보다는 검붉은색, 심하면 타르처럼 끈적하고 검은색 대변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흑색변 또는 타르변이라고 합니다. 점액이 섞인 변은 암 덩어리 표면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괴사하면서 콧물처럼 끈끈한 점액이 피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대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양상입니다. 피의 색깔, 피와 대변이 섞여 나오는 정도, 그리고 점액 동반 여부 등을 유심히 관찰해주세요. 뭔가 좀 다르네? 하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2. 지속적인 배변 습관의 변화. 당신의 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 이전에 없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장염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평소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던 분이 갑자기 심한 변비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설사가 잦아지는 등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직장암 덩어리가 직장의 통로를 막거나 자극하여 장 운동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암 덩어리가 직장 내부의 공간을 점점 좁히게 되면 대변이 그 좁아진 틈을 비집고 나오면서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납작한 모양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이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변을 본 후에도 왠지 모르게 시원하지 않고 항문이나 직장에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찜찜하고 불쾌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도 직장암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암 덩어리가 마치 남아있는 대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3.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피로감, 빈혈,
전신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전신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의도치 않게 꾸준히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쉬어도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암세포의 활동으로 인한 신체 에너지 고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암 덩어리에서 소량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겉으로는 피를 잘 못 느껴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피를 잃게 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4. 복통 또는 항문 통증, 비교적 진행된 단계의 증상. 직장암 초기에는 암 덩어리가 작아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직장 주변의 다른 장기나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배 주변이나 항문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진행된 직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암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암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가장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조기 발견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치질 대체 무엇일까요? 정의와 원인.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바로 치질입니다. 흔히 치질이라고 하면 항문 주위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치액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질은 항문 안쪽이나 바깥쪽의 혈관 덩어리, 즉 정맥이 압력을 받아 부풀어 오르거나 늘어져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통계적으로 성인 3명 중 1명은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하며 나이가 들수록 항문 주변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흔히 겪으실 수 있답니다. 치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 변비 또는 설사, 장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압력. 가장 흔하고 강력한 치질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변비입니다. 대변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배변 시 엄청난 힘을 주게 되죠. 이때 항문 주변에 약한 혈관들의 과도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부풀어 올라 치액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풍선을 계속 불면 커지듯이 말이죠. 반대로 만성적인 설사 또한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설사는 항문 주변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변이를 자주 느끼게 하여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게 하거나 잦은 배변으로 인해 항문 주변 조직에 부담을 주어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든 설사든 정상적이지 않은 배변 습관은 항문에 악영향을 준답니다. 2. 오랜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습관, 짓눌리는 항문 혈관.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특히 오래 앉아있는 동안에는 항문 주변의 혈관에 지속적으로 체중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치액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오늘부터 꼭 고치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 사무직, 운전직 등도 항문 주변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치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항문 주변의 혈관이 짓눌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급적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신 및 출산은 여성에게 특히 큰 영향, 시니어의 과거력. 이 원인은 현재 시니어분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이 현재 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복강 내 압력이 높아져 항문 주변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 증가하는 호르몬은 혈관을 이완시켜 치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출산 시에도 분만 과정에서 강하게 힘을 주면서 항문 주변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발생했거나 약해진 항문 조직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다른 원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치질 증상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답니다. 섬유질이 적은 식사는 단단한 대변의 고통,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치질 발생에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수분을 머금게 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대변이 건조하고 단단해지기 쉬워요. 이렇게 딱딱한 대변은 배변 시 항문 점막에 상처를 내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게 만들어 항문 주변 혈관에 큰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결국 치질 발생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소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나이 증가, 세월의 흔적, 약해지는 항문 조직. 안타깝게도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치질의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항문 주변의 근육과 결합 조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항문 주변의 혈관을 지탱해주고 있는 조직들이 노화로 인해 점차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작은 압력에도 혈관이 쉽게 늘어나고 부풀어 올라 치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젊을 때보다 원활하지 않은 것도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도 나이가 들면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잘 이해하시고 평소 건강한 배변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치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암과는 달리 치질은 그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이 증상들을 잘 알고 계시면 아, 이건 치질일 확률이 높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자가 진단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죠. 1. 선홍색의 맑은 피, 치질의 가장 흔한 얼굴. 치질, 특히 내치질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대변 시 출혈입니다. 이때 피의 색깔과 양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맑고 선홍색의 피는 주로 배변을 보고 난 후에 선홍색, 아주 붉고 선명한 색의 맑은 피가 보입니다. 암으로 인한 출혈은 대변과 섞여 나오거나 검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치질은 주로 피가 대변에 섞이지 않고 따로 보인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 변기물을 붉게 물들이기도 하고 변기 내벽에 튀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변 겉면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배변 후 휴지로 닦았을 때 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어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놀라운 건 출혈이 있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나네? 하고 놀라셨지만 아무런 통증이 없다면 치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문 주변에 부풀어 오른 혈관이 배변 중 마찰로 인해 터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2. 항문 주위 통증, 불편감, 가려움, 참기 힘든 항문의 불청객. 피가 나는 것 외에도 항문 주위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불편감들이 치질의 흔한 증상들입니다. 통증은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열, 항문이 찢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외치질에 갑자기 혈전, 피떡이 생기면 매우 심한 통증과 함께 혹처럼 만져지기도 해요. 내치질은 보통 통증이 적지만 타랑이 심하거나 염증이 동반되면 묵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편감은 배변 후에도 항문이 붓거나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항문 안쪽에 무언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항문 소양증 역시 치질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질로 인해 분비물이 나오거나
항문 주변의 청결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곤 합니다. 반복되는 가려움증은 피부를 손상시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항문 밖으로 무언가 튀어나옴, 타랑,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증상. 이 증상은 주로 내치질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항문 안쪽에 있던 부풀어 오른 혈관, 덩어리, 치액 덩어리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밀려나오는 현상을 타랑이라고 합니다. 초기 타랑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밀려나왔다가 저절로 항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비교적 경미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손으로 밀어 넣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갑니다. 중기 타랑은 배변 시 튀어나온 치액 덩어리가 저절로 들어가지 않아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기 타랑은 가장 심한 단계로 치액 덩어리가 항문 밖으로 밀려나온 후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옷에 쓸리거나 앉는 것만으로도 큰 불편감과 통증을 유발하며 위생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타랑은 항문 주변에 만져지는 혹이나 덩어리 형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만져지는 감촉으로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상입니다. 이처럼 치질은 선홍색 피, 항문 불편감, 그리고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는 타랑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느껴지신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항문은 건강한 노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직장암 때 치질, 이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핵심적인 차이점 강조. 자, 이제 직장암과 치질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두 질환 모두 항문에서 피가 나는 혈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점들이 존재해요. 이 차이점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암 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답니다. 1. 출혈의 양상, 피의 색깔과 대변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치질로 인한 출혈의 특징. 주로 선홍색, 아주 밝고 선명한 붉은색의 맑은 피가 나타납니다. 이 피는 대개 대변에 섞여 나오기보다는 배변 후 뚝뚝 떨어지거나 변기물에 번져 보이고 대변 겉면에 묻어 나오거나 휴지에 닦았을 때 선명하게 묻어나는 형태로 관찰됩니다. 이것은 치질이 항문 주변에 늘어진 혈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변과 완전히 섞일 시간이 없이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출혈과 동시에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통증 없이 피만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암으로 인한 출혈의 특징. 암 덩어리에서 나온 피는 대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산화되거나 대변과 섞이면서 검붉은색을 띠거나 심하면 타르처럼 끈적한 검은색 대변, 흑색변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피가 대변 자체와 섞여 나온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겉에 묻는 것을 넘어 마치 대변 안에 피가 스며들어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콧물처럼 끈적한 점액이 피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직장암 병변에서 분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핵심 구분점은 피의 색깔이 어둡고 대변과 섞여 나오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면 직장암의 가능성을 더 높게 의심해야 합니다. 2. 배변 습관의 변화. 평소와 달라진 장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치질로 인한 배변 습관의 변화. 치질 자체가 대변의 형태나 배변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문의 통증이나 불편감, 특히 치열의 경우로 인해 배변 시 힘을 주기 어렵거나 배변 과정이 두려워 배변을 미루게 되면서 2차적으로 변비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대변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이유 없는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는 치질의 직접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직장암으로 인한 배변 습관의 변화. 직장암은 암 덩어리가 직장의 내강을 물리적으로 좁히거나 장 운동에 영향을 미쳐 배변 습관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암 덩어리가 직장을 좁히면서 대변이 좁아진 통로를 통과하느라 연필처럼 가늘어지고 납작한 모양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가는 변이 지속된다면 매우 중요한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주에서 수개월 지속되거나
변비와 설사가 이유 없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암 덩어리가 장 운동을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잔변감은 대변을 본 후에도 왠지 모르게 시원하지 않고 항문에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도 직장암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암 덩어리가 아직 남아있는 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변 굵기가 가늘어지고 이유 없는 만성적인 배변 습관, 변화, 변비, 설사, 교차, 그리고 잔변감이 동반된다면 직장암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전신 증상, 몸 전체에 나타나는 암의 그림자. 치질로 인한 전신 증상. 치질은 기본적으로 항문 주변에 국한된 질환이므로 출혈량이 아주 많아서 심각한 빈혈이 오지 않는 한 전신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치질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직장암으로 인한 전신 증상. 직장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 증상들은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하고 만성적인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암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만성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암 덩어리에서 소량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몸 밖으로 잘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혈액 손실이 누적되어 빈혈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숨가쁨,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점은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만성 피로, 빈혈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된다면 직장암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암과 치질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가 진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이건 그냥 치질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시다가 직장암 진단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의심되신다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 직장암과 치질의 증상과 그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예요. 만약 저런 증상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1. 절대 스스로 진단하지 마세요. 어설픈 판단이 병을 키웁니다. 이것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직장암과 치질은 그 증상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비슷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정확히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혈의 색깔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 등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셨더라도 혼자서 이건 치질이겠지 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는 사이 만약 그 증상이 직장암의 신호였다면 암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예후도 나빠질 수 있어요.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주세요. 의학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2.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소중합니다. 만약 대변에서 피가 보이거나 배변 습관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겼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즉시 외과 또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문 관련 증상이라서 쑥스럽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과 같은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진료하시는 전문가들이세요. 그분들께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단 며칠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용기를 내어 병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간단하지만 중요한 직장 수지 검사와 대장 내시경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 과정.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하실 거예요. 직장 수지 검사,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항문과 직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비록 간단한 검사지만 항문에서 약 10cm 이내에 위치한 직장암의 상당수를 손으로 만져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진찰 방법입니다. 항문 주변의 혹이나 덩어리, 통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직장암과 치질을 가장 정확하게 감별하고 진단하는 황금 표준 검사는 역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직장 내부와 대장 전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암이나 용종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나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고,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즉시 제거하여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대장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검사 전 장 정결 과정이나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 수면 마취를 통해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검사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검사는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용기 있게 검사에 임해주세요. 오늘은 직장암과 치질이라는 중요한 두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혈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변화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대신 용기 있게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세요. 직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